2019년 8월 준공한 이 다리의 이름은 무지개를 잡고 있는 부처의 손입니다. 여기는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푸첸성 해발 1000m 높이에 위치합니다. 이 다리는 유리로 만들어져서 햇살이 비칠 때 가끔 무지개가 보이고 그 무지개를 잡고 있는 손을 만든 것입니다. 길이 총 99m, 전체 공사비는 16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30억 원입니다. 이 다리의 특징은 다리를 지지하고 있는 거대한 손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중국 스스로가 베트남 다낭의 골든 브릿지와 같은 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두 다리의 차이점은 다리를 지지하고 있는 손이 두 손인가 아니면 한 손인가의 차이뿐입니다.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국은 베트남 골든 브릿지를 표절했다는 글이 많습니다. 베트남 다낭에 있는 골든 브릿지는 중국보다 1년 전 2018년 6월 완공했습니다. 이 다리는 개방되자마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설악산보다 더 높은 해발 1400m 고지에 길이 150m의 황금색 다리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실을 뽑아내는 신의 손이란 마케팅으로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저도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이 장면을 보고 빛처럼 빠른 속도로 비슷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름도 그럴싸하고 뭔가 있어 보입니다. 만 1년 만에 무지개를 잡으려는 부처의 손이라는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작품이 서로 많이 닮았지만은 짝퉁이라든가 모방이라든가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 각각 좋은 느낌이고 예술성도 있어 보입니다. 원작을 패러디한 2차 창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 인간이 만든 것 중 100% 완벽한 창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비슷한 이름의 부처의 손이란 작품이 또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 작품을 설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모방한 것 같지는 않지만 형태도 그렇고 발상도 그렇고 그냥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다음은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 있는 클라우드 게이트 영국 작가 아니스 카포의 작품입니다. 무게 110톤, 높이 10m, 좌우폭 20m인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매끄러운 밀러 효과입니다. 총 168개의 스테인리스 판을 용접했는데 그 이음새를 전혀 볼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수많은 인물들을 동원해서 용접한 이음새를 사포로 갈고 광택을 내서 거울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원래 예상한 제작비 70억 원에서 269억 원으로 거의 4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오는 사람마다 만지기 때문에 하루 2번씩은 꼭 사람들의 손때를 닦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아 보이는 작품이 중국 신장 유전 관광구에 설치되었습니다. 작품명은 큰 기름 방울입니다. 문제는 이 작품이 아니시 카포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이나 리얼타임은 이 작품 제작자 양쉬를 찾아서 따져서 물었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작품이 닮은 것은 우연이다. 그리고 두 작품은 서로 의미가 다르다. 자신의 작품은 땅에서 솟구치는 기름방울을 의미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똑같아 보입니다. 원작 그대로 만들기는 속보에서 작은 방울들을 추가한 것입니다. 아니시 카포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뻔뻔한 표절이다. 다른 사람 창작을 도둑질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정부가 허용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소송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송, 그 뒷얘기는 뻔합니다. 중국에서는 저작권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 모방은 너무나 예사로운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에펠탑, 스핑크스도 중국에 있습니다. 심지어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까지 관광지로 만들어서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능 TV 프로도 아예 대놓고 모방을 하다가 언제부턴가는 지들이 먼저 했다고 말해버립니다. 김치도 한복도 원래 그들 것이었고 오히려 우리가 중국의 아루라는 한국 문화의 중국 기원서를 주장합니다. 중국 신세대 일부는 이제 이런 짓거리는 그만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체 중국은 왜 이럴까요? 그 이면에는 뿌리 깊은 중화사상이 있습니다. 중화사상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입니다. 주변 나라는 모두 오랑캐이고 그들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점심은 중화요리로 먹어야 한다는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만 특별하다는 특권의식 또는 일종의 거만한 엘리트주의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 중 일부가 주변 국가나 주변 사람을 아래로 보고 하인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가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차가 크면은 운전기사도 클 거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중화사상 믿고 있다가 아편 전쟁으로 영국에 당했습니다. 또 중일 전쟁으로 일본에게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이제 G2 경제대국 먹고 살만하니까 또다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머리 들었습니다. 조선은 양반이라는 엘리트 때문에 망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망한다면 그 원인은 중화사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